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조용춘 선생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국가직 9급 시험을 보셨는데요. 네, 지금 이거 해설 강의 모르는 거 이해하려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보다는 이게 문제 오류는 없나 혹은 내가 잘 풀었나 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셔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난 건 지난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시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 생각에 오늘 시험은 아, 좀 슬프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매우 허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이 국가직이 어, 예전에 어떤 그 지식 측정 중심의 문제보다는 이제 능력 측정이라든지 읽기, 독해력 측정으로 문제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절정을 보여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수능도 아닌데 수능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 특히 문법에서 꼼꼼하게 어문 교정까지 다 공부하신 학생들한테는 너무도 허무한 시험이었고요. 오히려 나 이제 공무원 시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봐볼까? 그냥 어떤 시험인지 궁금해라고 해서 심심해서 본 분들은요, 제 생각에 그냥 오히려 더 잘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과 성적이 비슷해서 공부한 분들이 나 뭐 한 거, 1년 동안 뭐 한 거 이렇게 허탈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읽기력, 이해 능력 측정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어떤 노력에 대한 측정도 분명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고 앞으로도 시험은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시험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방향을 오늘 시험 본 날이거든요. 네, 부지런히 제가 PPT를 만들어서 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총평입니다. 지식이냐 능력이냐 늘 이렇게 양대 산맥의 싸움이었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식이 압도적으로 또 강한 강한 그 직렬이었지만 국가직은 이제 능력 측정이 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읽기가 이번에 강화가 됐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어법이라 하는 부분도 실제로 이제 문장 안에서의 어떤 문맥적 의미를 묻는 의미론의 영역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동의어, 반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독서가 압도적으로 비문학 독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절반 가까이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읽기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문학은요. 문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 작품이 또 현대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영역별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어법, 어문, 어휘 합쳐서 이제 5문제였고요. 작년에는 8문제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특히 한자어 파트가 아예 출제가 안 됐고 한자 성어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법도 이론 문법 하나, 어문 교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좀 적게 출제됐습니다. 늘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문학은 비슷하지만 비문학 독해가 이게 2문제나 늘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어법에 있었던 것들이 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이나 문학, 읽기 영역이 문학 작품 읽기, 그 다음에 실용문 읽기, 자, 화법, 작문, 지문 읽기, 자, 이런 것들로 읽기 능력 측정이 매우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개만 합쳐도 벌써 75%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분량상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법이 변별력이 높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결국 시간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자, 시간에 쫓겨서 못 푸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는 있었어도 시간만 주어졌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법은 안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절대로. 여기서 빨라서 여기서 시간을 여러분께서 벌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문학도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비문학, 즉 독서에다가 여러분이 줄인 시간을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만 네, 국가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형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식은요, 여러분 익숙할수록 시험장에서 거의 뭐 5, 6초, 10초 이 안쪽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숫자만 보시고 아 이게 덜 중요해, 이게 숫자가 많으니 이게 더 중요해, 아니거든요. 자, 이게 빠르지 않으면 이거 손 못 대고 예,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안 읽혀요. 시험 끝나면은 이거 왜 못 읽었지 이래도 실제로 읽을 때 시험 볼 때는 안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가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지식형 문제들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자,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품사 점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용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용언이냐 아니면은 체언이냐 아니면은 수식언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용언은 활용하니까 용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활용을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어? 있죠. 없죠? 없죠. 자, 그 다음을 점검하실 때는 이제 격조사를 붙여보시면 돼요. 자, 얘는 이미 점검이 됐으니까 필요 없고요. 자, 이 둘을 점검하실 때는 이제 격조사를 붙여봤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형이 있나 없나 용언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성격이 다르다. 자, 기본형 있죠? 용언입니다. 나무가 잘 크다. 네, 용언입니다. 자, 홍수가 나다. 용언이고요. 허트다 안 되죠, 그죠? 자, 용언 아닙니다. 그러면 허튼 을말 이렇게 조사를 붙일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가 되겠네요. 자, 수식언입니다. 관형사. 그 다음에 자, 사랑이 아닐까? 아니다. 기본형이 만들어집니다. 용언입니다. 자, 일단 용언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용언이 동사냐 형용사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동사냐 형용사냐 판단할 때는 자, 현재형 선어 말함이 는이라든지 아니면은 니은다. 자,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넣어서 자, 이렇게 관형사 현재형 선어 말함이라든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아시죠? 명령청유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는하고 니은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능하면 이것이 가능하면 동사다 아니면 형용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성격이 다른다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성격이 다르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은 동사구나. 자, 그 다음 나무가 잘 큰다. 가능합니다. 그죠? 나무가 잘 크는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동사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홍수 제가 잘못했네요. 나무 다른다 안 했으니까 이거 형용사죠. 바보. 그지? 자, 형용사입니다. 자, 큰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난다 가능하죠. 그죠? 자, 요거 동사죠. 오케이. 자, 이 수식은 지금 관형사고요. 사랑이 아닌다. 자, 사랑이 아닌다. 사랑이 아니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것은 형용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품사끼리 묶은 것입니다. 같은 품사끼리 묶은 것은 자, 니은과 디귿을 묶으면 됩니다. 자, 니은과 디귿.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조건에 맞는 토론. 자, 요거 화법입니다. 화법. 아시죠? 그래서 화법. 자, 역시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화법입니다. 자, 조건 볼게요. 일단 긍정문 제시돼야 되겠고요. 자, 평서문인지는 나중에 따집시다. 자, 그 다음에 찬반 대립, 쟁점 하나, 그 다음에 찬반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됐습니다. 자, 1번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자, 일단 쟁점이 하나죠. 징병제도 하나입니다. 쟁점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제라고 생각하세요. 화제. 자, 화제가 하나입니다. 지금 따져야 될 게. 자, 유지하자, 유지하지 말자 대리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은요. 이게 부정문이라서 안 됩니다. 일단. 자, 왜냐면 긍정인데 여기는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문이라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야만적인 두발 이거는 정서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쟁점이 두 개죠. 그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화법에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토의, 토론, 협상에서 특히 토론이라든지 토의라든지 협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자, 요거 문학이죠. 자, 희곡인데 희곡에서 특이하게 해설자가 무대를 소개하는 그런 지시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틀린 거 찾으랍니다. 자, 사실 이것을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안구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황야여 막루죠. 자, 공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드높이 솟은 막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송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세요. 자, 저기 위 어딥니까?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인물이죠.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자, 아빠한테 이 파수꾼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 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거를 보고서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읽기 습관을 들이시면은 더 느려집니다. 하나라도 실수로 뭐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때 당황하면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다 안 보이게 되면 어느 것이 이게 한번 꼬이게 되면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요, 대충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더라라는 정도. 그죠? 자, 여기까지 배경이 막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수꾼 얘기가 나왔고, 아빠한테 들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셨죠? 특히 이게 문학이지만 독서거든요, 사실상. 자, 그래서 독서나 마찬가지예요. 독서 10문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공간 배경은 막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다. 맞죠? 시간 배경은 연극의 시간 배경은 뭐한다? 변한다. 자, 시간 배경은 황혼 이런 것들이 시간 배경이었고 아침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었거라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변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다음 3번. 해설자는 무대에 아빠를 소개합니다. 아빠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빠로부터 들었던 파수꾼을 소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아하, 대상이 뒤집혔구나. 자, 대상이 뒤집혔구나. 오케이. 자, 무대 위에 파수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그림자 등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4번 공감적 듣기입니다. 공감적 듣기.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볼게요. 자,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혀짧은 소리 하지 마라. 자,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거 사실 여러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그 화법을 많이 쓰세요. 아이들이 내 친구가요, 내 거 뺏어갔어요. 뭐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마음이 아팠구나. 이게 공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해결책을 이야기하거나 조언을 얘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감적 듣기라는 것은 결국 포인트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달라 이겁니다. 쟤들이 자꾸 이번 달에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야, 바깥에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가 힘들다고 핑계를 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면 자,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
공감하는 그치. 아이야, 진짜 왜 그러냐 그 회사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일단 공감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공감적 듣기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합법의 영역이고요. 자, 이 공감적 듣기는 기본 듣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공손성의 원리에도 나오는 동의의 경륜이에요. 일단은 속으로 반대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 주는 것,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해결책과 조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수비는 정화의 말에 자신의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청자 반응이에요. 청자 반응. 뭐 정말? 이거 정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수비는 정화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세히 말해봐. 자세히 말해봐. 자, 이러면서 자, 그 다음 3번 수비는 정화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자, 이 3번 선택지가 뉘앙스가 너 혼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를 너무 강조해서 읽어버리면 오를 범하게 됩니다. 자,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스스로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특별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 힘내 추스릴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공감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공감하기 듣기의 개념이 있으면 이거는요. 이 공감하기며 듣는다라고 하는 합법의 개념을 아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압니다. 근데 개념이 없으시면은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자식 무책임하게 말해야 스스로 정리하라는 건 뭐야 이거 공감이 아니잖아 뭐 이게 아니 공감은 여러분 해결책을 주고 충고를 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공감력 듣기에 정확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은 4번 볼게요. 수비는 정화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답을 못 찾은 수험생들은요. 무조건 얘가 답이어야만 하잖아요. 그쵸? 얘가 답이어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볼까요? 자, 일단 정화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꿨대요. 그럼 자신의 처지로 바꾸는 것을 이거를 역지사지다. 와! 말도 안 돼. 여러분, 자기 처지로 바꾸는 것은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역지사지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오히려 공감 못다 비공 스킬이에요. 비공감 스킬. 그렇죠? 그리고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의미를 주관적으로 재구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 있죠. 의도. 자, 뜻. 이것을 새롭게 창조했다, 변형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것인데 3번까지 답이 없으니까 의미를 재구성이라는 말은 얘가 했던 말을 다시 재반복했구나. 이게 재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왜? 얘가 답이어야만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공부 안 하시면 못 막아요. 여러분 합법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합법 이론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특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화의 경률, 그라이스의 대화의 경률 있죠? 4가지 정리하시고요. 공손성의 원리 정리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들 정리하시고 언제 이러한 선택지를 이런 말들을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네, 4번은 비공이에요. 비공. 그쵸? 비공입니다. 비공. 제가 답을 착각해서 말씀드렸네요. 네, 자, 아닌 걸 찾은 거니까 4번 맞습니다. 그렇죠? 4번 맞습니다. 자,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3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어야 되니까 합리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5번 갈게요. 자, 음운 변동입니다. 부엌일에서 일어나는 오케이. 부엌일은 뭐 요리하시고 뭐 그러겠죠. 자, 볼게요. 자, 발음하면
nil 이렇게 되는 걸 알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문법을 정말로 우리가 어문 교정까지 깊게 공부한 수험생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깊이까지 밀찍 들어가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문제의 난도에 따라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그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춰서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 문제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 일단은 합성되기 때문에 니은 첨가 이 빠졌죠 유 여기 자리에 이 빠졌죠 유 얘네 자 요게 들어가게 되면 자 니은이 첨가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니은 첨가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끝소리 정리하셔야겠죠, 그죠? 네, 끝소리 정리합니다. 가느다란 명박이. 자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명박이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란 명박이. 자,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기억이 돼야 되잖아. 키읔이. 그쵸? 기억이 됩니다. 자, 기억이 되고 나면 기억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여기가 번데기가 되고 여기가 머니가 되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비었잖아요. 하나 생겼네. 첨가. 얘 키읔이네. 크크크크크 웃긴다. 그러고 이응으로 교체됐네. 그럼 교체하고 첨가가 있으니 교체 첨가 있구나. 기억 니은 1번. 자, 이렇게 보세요, 그냥. 자, 이 정도 깊이만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다음. 자, 적절한 거 갑니다. 적절한 거 6번. 자,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자, 말하기 방식과 말하기 의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 토론지문 독해할 때는 대립적으로 독해하시면 편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논제가 있잖아요. 자, 토론에 논제가 있어요. 그러면 논제를 먼저 체크하세요. 자, 체크해 볼게요.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논제예요. 자, 주제로 토론. 여기서 이제 주제라는 말은 논제라는 뜻입니다. 자, 토론을 해보도록 합니다.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찬성 측 독해할 때 단성 측 당연히 책임 물자 이거를 읽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니까요. 자, 뭘 읽어줘야 돼요? 근거를 읽어줘야죠.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논제를 적어볼게요. 논제는 폭력을 방관하는 아이들은 방관은 안 돼. 이렇게. 자, 정확하게 안 돼까지 정확히. 방관 안 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방관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사람은 방관 싫어해. 방관 안 돼. 자, 방관 안 돼. 방관하면 책임져야 돼. 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자, 방관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자, 방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야. 그치? 이겁니다. 더 정확히 써야겠네. 야, 책임져. 그치? 야, 방관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안 되지. 그치? 이겁니다. 자, 책임져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립적으로 독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거를 쓰셔야 돼요. 근거. 아셨죠? 근거 갑니다. 친구가 학교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디서 들은 거죠, 그죠? 자, 이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자, 이런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으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왜? 자,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맞습니다. 바로 이거네요. 자, 책임 물어야 돼. 왜? 니네 폭력을 묵시적으로 뭐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자, 여기에 근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거 뭐야? 너네들 묵시적으로 동의했잖니. 그치? 자,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치? 정의롭지 못하니까 너네 책임져. 그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님이 딴 말 없어요. 반대측. 자, 좀 소극적인 사회자네요. 사회자 역할 같은 것도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반대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 명백할 때, 이 조건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개인의 자율이니까 내비둬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봅니다. 자, 이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책임지라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 너네들은 묵시적으로 뭐 한 거다? 동의한 거다. 자, 이것 때문에 처벌하자. 자, 이런 얘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 이거는 개인의 자율이다. 자, 자율이 아니냐? 자, 자율이니까 이거 책임질 필요 없다. 자, 이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질 수 있을까요? 누구까지를요. 그렇죠? 자, 이게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에 자신의 폭격이래요. 자,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로 규정하기 애매한 경우 많아. 애매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 범위부터 규정하기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방관자에 뭐가 없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애매하다. 요것이 근거입니다. 근거를 체크하세요. 자, 다음.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 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사회 전체를 걱정하십니다. 자, 정의에 근거한 시민들의 고발 정신까지 악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자, 요것이 이 사람의 근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이렇게 적진 않겠죠. 여러분께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본문에다가. 자, 그래놓고 선지를 볼게요.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 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든지 방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야 될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들. 예를 들면은 여기를 뭐 야구 경기를 이야기한다든지, 그쵸? 팀 플레이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야의 얘기에 빗대어서 표현했을 때 쓰는 말인데 다른 분야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 2번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대. 자, 어디서 뭐뭐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신의 경험은 보통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었습니다. 3번 반대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방법. 여러분 윤리적인 얘기를 했던 거, 사회 악영향, 도덕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은 반대쪽이 아니라 뭐였다? 찬성 쪽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쪽인데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크로스. 제가 말씀드린 강조하죠. 크로스. 자, 그래서 윤리적 방법은 누구 거다? 반대측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찬성 측 거다. 그지? 그래서 이게 뒤집혔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반대측은 논제 의문을 제기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있을까요? 의문 제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3번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갈게요. 순서대로 자, 이거 문학 이론입니다. 문학 이론. 자, 문학 이론입니다. 자, 문학 이론인적인 부분. 자, 이론인데 사실상 이제 문학 개념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개념어 정리를 충실하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한국 문학의 범주에 눈에 띄는 전통, 풍자와 해학이 있습니다. 풍자와 해학은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뭐하고자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이것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 자, 풍자와 해학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죠?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풍자해학은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골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 있죠. 해학은 뭐죠?
해악은 따뜻합니다. 그쵸? 풍자는 어때? 날카롭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자자에 뭐가 있어요? 이게 칼이야, 칼. 그쵸? 이게 칼이잖아, 칼. 그죠? 날카롭습니다.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게 뭘까요? 자,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립니다. 자, 공격적이죠? 관심을 집중한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풍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있는 것에 관심, 그래, 너 괜찮아. 이거라도 있잖아.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이 보다 해악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보다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자, 해악 4번이네요. 그죠? 다음. 자, 야, 여러분 이제 웃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웃음에서 주는 어떤 미적인 감동을 골개미라고 하잖아요. 자, 해악은 보통 자신을 낮추는 경우 뭐 이런 게 이제 해악이라고 한다면 풍자는 페브 뭐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풍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TV에 이제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MC들 중에서도 이렇게 웃음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주고 어떤 분은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주기도 하죠. 그렇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어느 게 좀 인간적인가요? 저는 이쪽이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서. 자, 순서 맞추기 있잖아요. 그쵸? 자, 가나다라 주고, 자, 지문 순서 뭐 가다라마 이렇게 배열하는 거 순서 배열 문제 있죠? 순서 배열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 갈게요. 자,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요수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됩니다. 종교를 자, 주제를 생각하세요. 글이라는 건 처음에 몰입이 시작되면 끝까지 몰입이 잘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몰입을 게을리하면 끝까지 그 글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종교를 뉴스가 대체했으니까 뉴스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과거 거고 기존 거죠. 얘가 새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뭐 됩니다? 근대화가 됩니다. 좋은 거죠? 자, 좋은 건가요? 자,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자, 앞문장의 핵심을 이어간다. 자, 뉴스는 이제 최소의 예전에는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뉴스는 타점 몰라도 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 종교죠. 자, 교회의 규범을 뭐 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르게 됩니다. 자,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어서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자, 왜냐면 이 앞에 아침 기도, 아침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도 시간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아침 기도는 교회 거, 아침 뉴스는 뉴스 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종교를 뉴스가 뭐 하고 있다?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같은 뜻이죠. 그쵸? 그래서, 자, 이 기억 자리에 요게 들어가주면 같은 의미가 들어가니까 좋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네. 으휴. 자, 정답은 요거 요렇게 당길게요. 이렇게. 자, 터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다음. 9번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누앙사라는 게 고조문학이 나왔네요. 네. 자, 헌 모자 숙여 쓰고 자, 이거 이제 누앙사의 뒷부분이잖아요. 그쵸? 내용인 즉슨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전역하고 뭐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몸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have no cow, 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저번에 지나가는 길에 소 필요하면 나중에 연락해요. 뭐 이렇게 참 친절하다 저 사람.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던 군인이었죠. 은퇴한 군인. 자, 이분께서 그렇게 이제 친절하다 생각했던 집에 저녁에 찾아간 거죠. 지금 마음 급하고요. 이제 봄가리가 거의 끝나가니까 갔는데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아, 그분이시군. 아, 근데 뭐 저기 어젯밤에 어제 저기 건너편 진 사람이 아 저한테 그 뭐 루이비통 그 꽁고기 아니 루이비통 꽁고기? 자 무슨 꽁고기랑 그 올리브유 같은 거, 자 이런 거 맛있는 거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소를 빌려준다고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터벅터벅 뒤축도 없는 집신에 설피 터벅터벅 물러오니 내 풍채 초라한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다. 빡빡빡 초라한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풍채가 초라하다라는 문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와실 달팽이 집 같은 그런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는 잠이 안 와. 새벽을 기다립니다. 무정한 대승 오디세는 이내 뭐 한을 돕는다. 오디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뒤에 다 있잖아요. 자, 이 개는요. 자, 풍채 초라한 내 모습을 부각시키고요. 이 오디세는 저의 한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주제만 잘 독해하면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 없이 그냥 4번을 딱 눈에 띕니다. 초라함을 부각시킨다. 그 다음에 화자의 근심을 깊게 한다. 한을 돋아준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가볍게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문학은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고 긴 작품들 정리해 두신 수험생들은 아주 빨랐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가사와 연시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길잖아요. 그래서 가사나 연시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이것이 시간 세이브에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작품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줄거리를 알고 내용을 아니까 자세히 안 읽어도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고전 문학만큼은 특히 고전 시가죠. 고전 시가는 그래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시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필수 작품은 꼭 정리하세요. 자 다음 갈게요. 자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자 일단 여러분 한자 성어의 뜻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금슬지락 부부간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한자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그 검은고 같은데 이렇게 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고 현을 쭉 이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악기처럼 너무 화음이 잘 맞는 그런 부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수레처럼 뒹굴 자 옆으로 돌고 뭐 이러면서 자 전전불매네요. 이거는 불매. 자 전전반측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뒤척이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의야행. 자 비단 옷을 입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밤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초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항우 있죠, 항우. 아 이분이 그냥 어디 진나라 땅 하나 뺏었다고 이제 거만하게 만져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범증이가 보다 못해갖고 아 진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냅둬 임마. 자 이렇게 건방지게 옆에서 막 신하들이 신하들이 막 이렇게 얘기도 안 들어요. 아유 진짜 자기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 고향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방심하면 좀 큰일 난다. 그랬더니 나 지금 내가 성공한 거 자랑하고 싶다. 내가 말을 안 하면 고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야 이건 금의 야행이야. 이러면서 황후가 했단 말이에요. 비단 옷 입었는데 밤에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주냐. 내가 직접 고향에 가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 그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뭐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겠죠. 자 맥수지타는 자 이거 자 힘들 때 마시잖아요. 그죠? 치맥에 나오는 맥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맥주를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보리만 무성하더라. 무성할 숫자죠. 자, 보리만 무성해서 탄식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 가봤는데 없더라. 나라는 사라지고 그 땅에 보리만 무성하더라. 그쵸? 그래서 자, 요것이 맥수지탄이었어요. 나라 망한 탄식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시 읽을 때 이거 한자 성어 알아도 잘 보세요. 여기 주제 독해 잘못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이 작품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정서 찾는 훈련만 돼 있으면, 즉 주제 찾는 훈련만 돼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미인이 잠에서 깨어 단장하는 향기로운 비단. 와 비단이다. 비단옷. 이건 아니었겠죠. 설마 그런 건 아니죠. 너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자
향기로운 비단에 원앙이 수놓였네. 그러면 단장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하고 있고 향기롭고 원앙 커플새 발을 걷어요. 새가 보이네. 게으르게 아쟁을 봉황을 연주하고요.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말 타고 어디 갔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 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여러분 비타민을 먹든 그죠? 세수를 하든 행동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 어디로 떠났나라고 하는 상황 정확히 나와 있죠. 부재의 상황이에요. 다정한 앵무새 창가에서 지저귀네. 이거 인간사와 직접 관련 없는 것들 건너뛰고요. 풀숲에 놀던 나비는 틀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온 거미줄은 난간섬에서 춤을 추고 있네. 춤추는데 어쩌라고요. 춤추니까 춤춘다 기분 좋다. 이거는 여러분이고요. 뉘집의 연못가에서 풍악소리 울려 달빛은 좋은 수를 비추네. 시름 나왔네요. 시름. 좋음의 반대 시름 아니고요. 근심. 어쨌든 좋음의 반대로 해석해도 마이너스. 외로운 밤 잠 못 이루고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기분도 안 좋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주제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이게 뒤척이서 잠 못 이루니까 2번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여러분 한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한자 성어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이게 지금 문학작품 속에서 이 고전문학이잖아요. 작품 속에서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또는 특정 상황을 주고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고르라고 했을 때 즉 여기 지금 금의 야행을 항우의 그 고사들을 주고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하는 상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학작품 해석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낯선 작품은 또 현대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마시고 주제 잡는 훈련 열심히 하세요. 주제만 잘 잡으면 한자 성어쯤이야 여러분이 맘먹으면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전전만측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높임법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법 문제 풀 때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문제 수준에 맞게끔 단계적 접근을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는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조금 덜어내는 훈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정말 짜증나게 문법 그냥 잠깐 훑고 간 학생하고 진짜 6개월 1년 삐쳐지게 문법 공부한 그런 수험생하고 성적이 비슷해버리면 얼마나 오랍니까? 그거 보상 받으실 거예요. 보상 받습니다. 그 성실함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하시고 공무원 되셔가지고 그때 보상 받으실 겁니다. 아셨죠? 네. 더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승진시험 있잖아. 승진시험. 자, 파이팅! 여러분 높임법 보실 때 저는요 선생님은 이거부터 봤어요.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을 제가 볼 때는 상대는 청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대화문이어야 되잖아. 대화문. 그러니까 1번 딱 봤을 때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 이거 대화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상대 높임을 얘기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대화문이에요. 아버지께서 할머니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이거는 혼자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 높임이 들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벌써 처음부터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표 오답이었거든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없으면 당연히 이거밖에 없겠죠. 어머니께서 드리라고 하셨대. 그럼 드리라고 한 서술어의 주체는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를 높이는 께서. 그 다음 대상은 아주머니고요. 아주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네요. 주다 대신에 드리라를 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네, 아주머니 때문이죠. 따라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특수어휘를요. 특수어휘로.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속에는 하시엇 해서 시가 들어있죠. 그쵸? 주체 높임 선어말 의미로 그죠? 주체 높임일 때만 씁니다. 얘는. 그리고 예 씁니다. 이 녀석이 지금 청자를 높일 때 쓰는 말이죠.
그죠? 청자를 높일 때 쓰는 종결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거 지금 비읍 있죠? 자, 요거가 이제 비읍니다, 습니다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상대 높임인 걸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 들어가셨다 그랬으면 이거 지금 이것도 뭔가 높임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자를 높이려는 의도가 없는 문장이니까 제일 먼저 걸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는 행위를 한 주체는 저죠. 자, 그래서 저를 높이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그쵸? 네, 높이는 말은 없고요. 이때 말 대신에 말씀을 쓴 이유는 바로 어머니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쓴 것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높임 표현 공부하실 때는 주체, 객체, 상대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항상. 아셨죠? 자, 지금은 높임의 주체, 높여야 될 주체는 없거든요. 주체는 있긴 한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금방금방 2번 지울 수 있고요. 자, 4번 주민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주체는 주민 여러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저라고 하는 대상은 지금 높일 필요가 없는 객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2번 갈게요. 다음 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저는 이거 보고요.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그럼 처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부터 보세요. 대충 뭔지 모르겠지만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세 개는 적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보니까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어. 자, 인위적인 것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은 플러스 이런 것이 대조되고 있대요. 자,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대. 그러면 전기구이 나왔으니까 농기구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체제 개혁과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거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역설하다는 여러분 이 역설적 표현 아니에요. 이건 강조하다, 힘주어 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힘역자를 씁니다. 힘역자를. 자, 그래서 요거는 이 힘역자를 쓴 힘주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순된 표현으로서의 역설 있죠, 역설. 자, 그 역설은 자 이걸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거스를 역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 힘주어 말한다. 자, 대충 보면은 뭔가 개혁하자, 맞죠? 직설적이다, 뭐 희망을 추구한다,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러면 안개가 뭔지 모르지만 fog 나쁜 거죠. 걷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걷게 하라. 국경탑, 그 다음에 어용하게 울타리 이런 것들 밀어 몰아넣어라. 이거랑 말투가 반복되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해라? 몰아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하여 그래서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긍정 부정만 결정하세요.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그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로 흐르는 것은 화자가 뭐 하는 것?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없애라. 그쵸? 국경 없애라. 한 가지로 흘러라. 그럼 얘네들이 대비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한 가지니까 이게 바로 통합이구나. 그러면 얘는 뭐구나? 분열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분열을 극복하자. 그리고 통합하자. 자, 이런 주제임을 이끌어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자, 긍정 부정 판단만 잘하면 됩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거 플러스, 화자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자,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자, 둘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렇죠? 그럼 같은 말로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악이 확실히 마이너스잖아요. 확실히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을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양조한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건축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여기 술주자가 들어있네요. 술주자. 그 양조장 할 때 양조인가 봐요. 그쵸? 자, 그 다음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그러면 위조품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식도 나쁜 거네. 그죠? 그러면 형식을 강요하는 조직도 나쁜 거네. 다 나쁜 거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얘네들은 몰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세모친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놈들이니까 분열을 만들어내는 놈들이에요. 그죠? 분열을 만들어내는 놈들입니다. 자, 그런 마이너스죠.
하여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합니다. 조작된 권위 마이너스 전통 마이너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싹 바다에 몰아버려라 라고 해서 없애버려라. 적 권위들, 자 조작된 권위들, 그쵸? 그리고 분열, 자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하나로 모이자, 그지? 이겁니다. 뭐 괜찮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직설적이죠. 그죠? 직설적입니다. 맞아요. 아, 벌써 새로운 희망 추구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거슬리죠. 자,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전통, 세모. 새로운 희망 추구하는 건 동그라미. 뒤집혔죠? 긍정, 부정 뒤집혔죠? 와우, 세다. 크로스. 긍정, 부정, 크로스. 자, 2번 정답. 쉽습니다. 자, 인위적인 거 뭔지 모르고 자연적인 거 뭔지 모르지만,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독해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하늘을 흐르는 날새,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것들은 자연이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위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 가능한데 얘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서술자 개입이 없는 거, 서술자 목소리인지 아니면 인물 목소리인지 구별하시면 돼요. 이때 춘향이는 인간극장 생각하세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이걸로 안 할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오는데 생각지 못할 우한을 당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어? 서술자 목소리네요. 자, 무마할 수 있겠어? 어찌 무마할 수 있겠어? 이런 거네. 한때나마 빈방살이 알게 지배하는 목소리 정성이게 자연히 슬픈 연생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들 안 이상하겠어? 자,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내려다가 디귿. 한양 계신 우리 난군 나와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에 아주 있고 나의 사랑을 옮겨다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가? 이거 춘향이 목소리네요. 네, 그죠? 자, 춘향이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서로 깨울 때 사령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자, 이거 서술자 목소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디귿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디귿으로 고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설의 개념어예요. 소설의 개념어. 여러분 문학 개념어 정리 많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하세요.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문학 개념을 쭉 정리하세요.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긴가요? 이거 소설이네요. 네, 이거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소설이네요. 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신둥이, 우리의 정말 착한 신둥이, 하얘니까 흰둥인데 신둥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그놈이 신둥이야.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어둠 속에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포위했어요. 신둥이를 포위했습니다. 쫓겨요. 저게 산깨눈이다. 동네 사람들이 막 몽둥이 치고 있어요. 갓난이 할아버지, 자 우리 할아버지 주인공 몽둥이에 힘을 줬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자 그러지 마. 신둥이 불쌍해. 자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 눈앞에 새파란 불은 바로 흰둥이의 눈빛이에요. 그렇죠? 자 살아남겠다는 그 눈빛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이를 뵙거든요. 자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한 마리 몸에서 나오죠. 한 마리의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거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 또는 민족의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확장 해석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신둥의 뱃속에 든 새끼목까지, 물론 여기선 새끼입니다,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 가슴 솔로지라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것이 이제 갓난이 할아버지의 심리예요. 이겁니다. 심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황은 뭘까요? 지금 신둥이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신둥이에게 눈빛 새파란 불이 딱 나왔죠. 그게 뭐야? 자극을 준 거예요. 자, 이런 자극적인 요소를 읽어주세요. 소설을 읽을 때. 자, 읽고 나서 반응을 찾으니까 이거죠. 읽다가 새파란 빛, 새끼, 이러면서 이제 멈칫한 거죠. 따뜻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때 누구 입에선가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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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구부터 이제 세모 치세요. 그 얘네들은 의도와 심리가 하나죠, 그죠? 잡자.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몽둥이 내주셨어요. 갓난이 할아버지. 자, 우리의 갓난이 할아버지 빨리 할아버지 뭐해?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푸른 불꽃 바로 신둥이 다리 곁을 빠져나갔네요. 휴. 자,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냈어? 하는 흥분의 참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튀미는 이 얼굴이 있었습니다. 푸악 이제 아즈바리 와더라. 자, 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계어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다가 당신 뭐야? 스파게티야? 뭐 이렇게 스파게티야? 당신 짜장면 짬뽕이야? 당신 핸드폰이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싫은 거죠. 갓난이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심리잖아요. 심리를 읽으세요. 자, 이 뒤미는 얼굴이 있어서 이 심리는 계속 이거예요.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야. 덩미 들게 딱 뒤밀고 뭐야? 있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심리구나. 그래서 동장내 절가, 이 절가라고 하는 사람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므로 갓난아니 할아버지의 행동에 뭐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인 행동해야 되잖아요. 동조. 갓난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는 건 플러스. 근데 동장내 절가의 행동은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뒤집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네, 외경, 존경심.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일단 천성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초상을 당했는데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이게 주어죠. 주어를 읽으세요. 자, 언문 소설을 읽다가 소리가 밖으로 들렸더니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 씨를 계단에 서게 하고, 아니 무식을 책망할 필요 어찌 초상 중에 있으면서 얘 여기는 책을 소리내서 읽어서 평민과 같아지려 해?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수 씨를 꾸짖었네요. 오라버니한테 혼났네. 자, 나아문 당합니다.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소설. 자, 나오네요. 공통화제. 자,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나왔죠? 자, 이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언문소설을 읽었는데 이거 소리는 전기소설이었대요. 자,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줬고요. 가장 재미있게 기묘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이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와,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네요. 자,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줬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언문소설은 이렇게 자, 부인들 또 양반가에서도 읽었고, 예, 이렇게 서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라고 대충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번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 일반화시켰죠? 여러분 일반화시켰으니까 아까 누굽니까? 천상공인가요? 찬성공. 찬성공. 자, 찬성공은 토론회나 나가시지 왜 여기 있어? 자,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엄격하셨대요. 그쵸? 아니 어떻게 상중에 이런 소리 내면서 읽어? 뭔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초상 중에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법에 엄격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혼자 소설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도 했대요. 누구? 읽기도 했다. 부인. 자, 그 다음 하층에서도 소설을 벌써 거슬리죠. 창작. 이분들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더 읽어줘. 혼자서 읽기도 힘든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근데 창작까지 했으니까 야, 이건 심하다. 이런 셌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케이. 4번은 사실상 문제 출제 의도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일 거고요. 자, 다음 16번. 자, 글쓰기 전략입니다. 글쓰기 전략. 자, 여러분 이런 독서 지문에는 앞에 여러분 어법과 그리고 어휘 그리고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셨다가 여기 독서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만의 읽기 속도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라고 더 빨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아셨죠? 안 그러면 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 번 거꾸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한 번만 읽으면 기억에 의존해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제발. 제발요 좀. 자, 갑니다.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전파 음악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대요. 그럼 이게 종교 음악의 영향을 받은 건가?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고전파는 이렇게 자 나왔네요. 자 뭐가 나왔나요?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변화가 나오면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차이를 읽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긍정 부정 또는 동그라미 세모 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전 거는 그냥 세모 칠게요. 이전 거.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선생님이 고전파라고 하면 자 고전파와 이전 거의 차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위한 종교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위한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전 거는 for 바로 종교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for 음악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종교 음악을 영어로 잘 몰라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 따라서 종래 신을 음한 음악 신 그렇죠? 신 God 음악에서 탈피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 형식과 내용의 뭐 일체화 동그라미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하 이거 뭐야? 형식과 내용의 균형. 자, 그다음에 절대 음악 이걸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점을 여러분이 키워드라 생각하시고 표시하시면 돼요.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을 했습니다. for 음악, for 사람. 자,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 문단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 일체화, 연결. 자, 그래서 이거는 형식과 내용의 일체, 그쵸? 균형, 일체, 완숙. 반숙이 좀 맛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완숙이라니까 그럽시다. 자,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빠바바밤 이러면서 배출이 됐대요. 이때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성악이 아닌 이것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엔 반드시 성악이 있어야만 했는데 얘는 성악이 없어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하! 이때 자동차가 만들어졌나요? 자, 소나타 형식이 아니죠? 자, 완성이 됐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새롭게 생겨난 것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과학 이론도 똑같고 사회 이론도 똑같고 경제 이론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저희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제가 비문학 독해 무료 특강 여러분 2강짜리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아셨죠? 거기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자,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고전과 그 다음에 청정화 오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 경제 사람에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했다. 그래서 이런 고전과 이런 고전을 다 지향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게 키워드. 자,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의 조화와 균형을 수립했고요.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음악 전체 대표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을 이해가 선행될 것입니다. 자, 가벼운 이야기로 끝났네요.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면 키워드 정도. 자, 여기서 이제 바로크 시대. 자, 이쪽 갈게요. 1번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고전파 음악이 음악가 파파파밤 기억나고요. 자, 1번은 잘 기억 안 나도 넘어갈게요. 3번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 균형 완숙 거슬리죠. 주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키워드를 주제라고 하면 그 주제에 어긋나죠. 자, 3번 너무 세게 틀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어까지 내가 찾지 않더라도 찾아가지 마시고 얘가 바로 틀렸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심 내용을 건드려주는 것을 자꾸 고르세요. 요게 여러분 국가직의 독서가 다른 독서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직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뒤집었다. 용서하지 말자. 형식과 내용의 분리입니다. 형식은 음악적인데 내용은 신을 추구하고 종교를 찬양하고, 그렇죠?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 겁니다. 크로스. 이렇게 옛날 걸로. 자, 크로스가 뭐냐고요? 네, 보세요 나중에.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라는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뭐 찾아보면 되니까요. 자, 17번입니다. 자, 다 왔네요. 다 왔어요.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 생각을 적절히 추론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비판적이었어. 그러면 어떤 학자들, 이론이나 학설을 가진 어떤 학자가 A라고 하면 얘네들이 감각에 대해서 어땠다?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럼 얘네들이 싫었대요.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컨대 같은 말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생각했다. 그러면 얘는 감각 싫어. 반대로 경험론자들이 있었답니다. 자, 이들은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그럽니다. 감각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감각은 계속 변하니까 안 좋아. 얘네들은 그쪽이었고요. 자, 변하지 않는 게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감각 경험을 얘네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여기까지는 이제 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한 거예요. 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이었는데 이거는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치? 이렇게 이거는 비판이 아니구나. 옹호구나. 옹호, 비판의 반대 옹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문단. 모든 사람은 착시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게. 여기서부터 누구 관점입니까? 필자의 관점이죠. 여기는 학자들의 관점을 소개한 거고요. 구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게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자, 중심화제가 있죠. 공통화제 중심으로 읽으세요. 이 감각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 감각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점, 자, 합리론자들의 관점, 경험론자들의 관점, 그 다음에 감각에 대한 필자 관점, 이렇게 해서 감각을 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 괜찮아.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받아들이기다가는 정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얘기했고요.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실용적 기술 개발, 자, 그 다음에 일상적 행동, 얘네들과 달리, 자, 이렇게 차이를 얘기하면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일상적 행동과 달리 과학적 연구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 그렇죠? 감각 경험이죠. 자,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약간은 조심하자라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쪽이네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합리론 쪽이네. 자, 그래서 경험론자 쪽은 조금 플러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필자는 결국에 합리론자들은 감각 싫어 이거야. 근데 과학에선 그럴 수 있어. 근데 경험론자는 감각 중요해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적 기술 개발에서는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 행동하는 거 괜찮아. 이것이 필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절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 뭔지 가를 몰라도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한 것이니까 글쓴이 생각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읽다가 다른 학자들 생각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1번. 자,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의 바탕을 둡니다. 이런 실용적인 것은 뭐였어요? 네, 경험론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였죠? 자, 실용적 기술은요. 자, 이쪽은 경험 쪽이었어요.
다음 2번.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해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경험 쪽이에요. 자, 합리론적 사고는 마이너스. 자, 이거 반대쪽입니다.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과학 연구는 이쪽이죠. 경험 감각 싫어하죠. 합리론은 같은 팀인데요. 왜 버려요? 자, 버리고가 틀렸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뒤집혔습니다.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다. 틀렸어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이나 전적으로. 자, 보시면 이거는 필자 관점 아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필자 관점이 아니에요. 필자는요, 이게 전적으로 차별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용적 분야에서는 감각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과학적 지식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차별 없다는 말이 틀렸는데, 그냥 이 선택지 자체가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사실 세상에 극단이고 완벽하고 뭐 완전 아니고 이런 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이런 센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다음. 자, 다음 글에는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랍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자, 이것도 똑같이 읽습니다. 자, 긍정, 부정 또는 변화. 믿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공통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닮았대. 이사한다고 짐을 내놓게 되면 주방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야. 미국에서 피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 짜장면과 피자는 닮았어. 남자들이 군대가 훈련받을 때 비라도 추적 속에 짜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짜장면을 무치는 장면은 정겹다. 그러므로 정겹다. 프로농구 훈련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가 닮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뭐예요? 자, 이거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입니다. 자, 이 주제문이에요. 자, 이걸 바탕으로 다 같은 말이야. 흡수, 주제로 흡수. 그러니까 닮았어. 닮았어. 이렇게 읽어줘. 자, 그러다가 자, 음식이 맞지 않는다. 향수를 내고 하면 하니까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라는 점에서 짜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하다. 짜장면과 피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외식을 하기에는 부담된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 뭐 짜장면도 펴주는 거 아시죠? 짜장면, 그렇죠? 짜장면 짬뽕, 그렇죠? 옛날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왜 짜장면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을 때 와 짜장면 먹자 이러면 정말 신나는 느낌이 배가 되는데, 짜장면 먹자 그러면 조금 흥이 좀 감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인정해 준 겁니다. 대중의 힘이에요. 그쵸? 저 옛날에는 나 짬뽕 먹을래. 그지? 이거 시원했죠. 짬뽕. 그럼 왜 짜장면은 짜장면만 짜장면이야? 그럼 짬뽕은 잠봉이라고 왜 안 해? 그랬잖아요. 결국 짬뽕, 짜장면. 다음 갑니다. 둘이 닮았대요. 한 번쯤 식단을 바꾸고 싶을 쯤이면 중국식 짜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변화 성은이. 자,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좀 피곤해져서 그래요.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자,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피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자,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다 말 거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렸다. 아닌데? 자,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런가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피자보다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군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대요. 1번.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하다. 자, 주제 기억나죠? 짜장면과 피자는 이국적 음식이다. 중국, 미국 이렇습니다. 짜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그렇죠? 자, 4번.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 원인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여전히 변화 없이 주제 어긋나죠. 그렇죠? 변화가 주제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고 서로 닮아 있는 피자와 짜장면이었는데, 이제는 짜장면이 옛날과 달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죠. 자, 핵심 정보만 잘 추려내면 읽을 수 있죠. 지문이 길었지만 의미는 단순했어요. 그렇죠? 단순하죠? 둘이 닮았어. 편리하고 뭐 의미 있어. 뭐 이러면다가 자, 근데 요즘 달라졌어. 다음 19번. 자,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동의어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휘력이 조금 필요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일단 가을거지와 추수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존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여러분 말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하다 사이에 생기는 틈까지 포함하고 휴가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쓰지 않는단 말이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였을까요? 1, 2번은 결국에 이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떤 동의어 관계를 어휘 학습을 한 분, 그죠? 그래서 어휘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4번은 뭡니까?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이거 지금 여러분 이론 문법에서 의미론 파트예요. 의미론 파트. 자, 요것이 함께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얼굴은 원래 외모 전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그죠? 옛날에는 전체였는데 지금은 여기만 이렇게 가리키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의미 축소. 예, 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에는 결에라고 이렇게 자, 친족을 가리키다가 그렇죠? 민족까지 확장됐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가볼까요? 자, 갑니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갑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어서 그러면 얘 싫어. 이렇게 세모 치세요. 예컨대는 항상 반복이야. 그럼 같은 말 또 찾아. 얘 뭐야? 생태계에 안 좋아.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그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2차 세계대전 버려요. 자, 생태계 악영향 이것만 읽어. 자, 핵충지 농업생산량이 하나를 자, 얘가 바로 뭐구나? 지속성 농약. 그렇지만 이 유기염소제, 살충제 바로 이 농약.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의 햇빛이 생물이 잠잠습니다. 그래서 디디는 표현은 물속에 수증류가 축적된다. 수증류가 축적됩니다. 악영향. 자, 갑니다. 게다가 디티키 지방의 잘 녹아 사슬은 함량이 높아져 등분시는 농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사에 장애를 일으켜 생태계 악영향 찾아. 자, 그다음 대분의 알이 깨져버려 멸종 악영향 그죠? DDT 안 좋아. 자, 다음 DDT 싫어. 쉽게 분해되지 않아. DDT 한번 뿌려진 거 전역으로 퍼질 수 있어. 악영향. 그래서 DDT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DDT가 검출. 남극 지방에서도 DDT 발견. 자, 안 좋아. 악영향. 그래서 미국에서 DDT 생산 중단. 그치? 그리고 이제 80년대 금지. 그치? 미국 얘기가 나왔고 이와 같이. 자,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 주제문만 알았으면 악영향 이렇게 흡수하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DDT 생산 중단 금지. 이와 같이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생물 농축 현상 악영향. 자,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악영향.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환경 오염이가 장차 어떠한 지장을 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군요. 연구는 그만하고 자, 빨리 자, 그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중심화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DDT.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DT, 악영향. 자, 나는 DDT가 끼칠 생태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과 분석이겠죠. 왜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자, 나는 DDT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랬다고요. 자, 미국이 DDT 생산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은 이게 정말 함정이죠. 자, 바쁜 우리들에게 정말 치사해. 자, 이 사용이 대부분 금지예요. 대부분 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실 때 이거 약간 극단이구나. 알겠죠? 극단입니다. 이런 건. 자, 주장하고 있다. 의심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극단인 건 의심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극단인 걸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생산 금지를 미국에서 했던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그 나라만 그랬던 겁니다. 자, 사용 금지를 주장한 게 아니라 사용 금지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그죠? 조심해라 라고 해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암시적인지 아닌지는 그냥 연구가 활발하게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확실히 틀린 것은 바로 사용금지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자, 됐죠? 네,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가직은요 분명히 능력 측정이 강하고 읽기 능력 이해가 강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식의 영역, 즉
지식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능력에다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업버 보이는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으로 시간을 단축, 지식 영역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어휘 문법에서 단축하셔서 여러분 긴 지문 고난도 문제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 공무원 국어는 어디서 공부해야 됩니까? 네, 해커스 공무원에서. 네, 누구에게? 네, 심플 국어 주용춘 선생에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늘 가르쳐드린 공부 방향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